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값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래너리 주재자문 이만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 연휴 동안 뭘 먹었나 얘기하다가 네. 과일값이 너무 비싸다. 아, 네. 예, 거의 과일이 거의 고기값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네, 고기 먹는 게 편하죠. 아 진짜 네. 뭐 사과, 배 이런 거 네, 이제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들은 또 이렇게 크고 좀 좋아야죠. 실한 걸 네. 하잖아요. 그럼 정말 와, 과일 그 3개씩 이렇게 올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또 부담이 돼요. 또 이제 뭐 자연재해가 계속 앞으로도 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네. 과일값이 좀 떨어질까 그 생각이 좀 약간 저도 의문스러워요. 자, 과일값 걱정 안 하려면 주식투자도 잘해야 합니다. 자, 어제 보니까 좀 혼조세를 보이긴 했는데 뭐 특징적인 움직임, 지수 먼저 숫자부터 한번 좀 확인을 네, 해볼까요? 금시장 지표 한번 보시면요. 네. S&P는 일단 저희가 설 연휴 동안에 5천선을 가뿐히 돌파를 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최고점이죠. 16,057에 거의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스닥도 이번 달에는 충분히 아마 전고점을 좀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빅테크하고 좀 반도체들이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도 지금 하락으로 다시 좀 반전을 했는데요. 다른 것보다 연방정부 재정 적자폭이 좀 크게 감소하면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드디어 이제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5%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뭐 주말에도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도 한 4% 넘게 상승하면서 네. 결국 이제 5만 달러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고요. 이더리움도 지금 한 2,632달러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것보다 일단은 4월 반감기에 대한 이벤트가 지금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레이스케일 ETF에서 자금 유출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게 지금 가장 크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어제 한 4.27% 급등하면서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돼 있거든요. 네. 이제 코인베이스도요.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도 한 77.06달러로 좀 상향 안정화되고 있다. 뭐 지금 다시 또 이스라엘이 남부 지역 공습하면서 가자지구 남부 지역 공습하면서 100명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간의 갈등도 지금 되게 커지고 있어갖고 이쪽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요. 계속해서 뭔가 불거지고 있는 이슈는 우리가 이제 뉴스를 잘 보지 않아도 계속 수면 아래에서 네.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또 크게 터질지 터져서 모르죠. 시장 흔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한 번씩 쭉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몇 가지만 볼까요? 네. 일단 1월 연방 재정 수지가 220억 달러로 적자가 220억 달러로 감소가 됐습니다. 전달에는 거의 1290억 달러 적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가면서 지금 적자 폭이 좀 감소가 되고 있어 갖고 그래도 좀 희망을 좀 두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죠. 1년치가 3.0%로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전달하고 똑같이 나오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반면에 3년치는 2.5%로 최근 한 10개월 내 최저치를 지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날도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불확실성이 아직도 높다.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3월 20일 날 예정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17%, 5월 1일 날 예정된 FOMC 회의에서는 52.1% 정도로 지금 되게 하향 조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 내용 하나씩 볼 텐데 가장 이슈가 됐던 거 ARM이었습니다. 네, ARM이 3일 동안 90%가 급등했어요. 아니, 참 이거 보면서 실적 발표 그때 딱 했을 때가 네. 정말 매수 타이밍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AI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조가 나왔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다른 것보다 ARM의 이제 V9 아키텍처죠. 이게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호퍼,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발트, 그다음에 아마존의 그라이톤 같은 AI 데이터 센터용 CPU에 쓰이고 있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면은 ARM의 설계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에 아마 올해 2024년도에 가이던스도 크게 상향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 지난주 한국 반도체 회사들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까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사실 2022년 2월 달에 인수하려다가 이게 양국 이제 미국하고 영국의 독과점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취소가 되게 철수가 됐었는데 그때 만약에 사실 엔비디아가 했었다라고 그러면은 뭐 대단했겠죠 지금 거의 엔비디아를 아마 최고 회사가 됐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RM 같은 거 일단 AI 수요에 대한 증가를 계속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M에 이어서 엔비디아는 네. 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그쵸. 722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시가총액이 1조 7,830억 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날 어제 이제 아마존을 추월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총 4위인 거죠, 엔비디아가. 네, 4위입니다. 근데 지금 3위를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그쵸. 모건 스탠리가 어제 목표 주가를 750달러까지 이제 올렸 거 지난주에 한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750달러는 그냥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최소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800달러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메타. 네. 메타도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시총이 지금 1조 달러 넘어서 1조 1,990억 달러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계속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작년에 대규모 인력 감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모델의 실망감이 있었지만은 올해 데이터 센터 구축 확대와 생성형 AI 확대로 아마 가이던스를 상향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달에 대규모 언어 모델인 라마2를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오픈 AI의 GPT-4하고 지금 경쟁 시작이 돼 있고요. 올해 말까지 엔비디아의 GPU인 H100 35만 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실제적으로 이 두 분야에서 올해 매출 확대 기대를 이제 눈에 가시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시장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업 내용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해 이제 자동차 회사가 차별화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같은 이제 전기차 회사들은 지금 올해 좀 오늘도 이제 주가가 또 2% 넘게 다들 빠졌고요. 그래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 아직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바클레이즈가 목표가를 15달러로 오늘 하향 조정됐어요. 그다음에 GM하고 포드 같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오늘도 한 2% 넘게 상승하면서 상승을 이어가는데요. 올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이라든지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금리나 수혜를 받겠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2024년 컨슈머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만족도가 나왔어요. 브랜드별로. 근데 1위가 어딘지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테슬라예요? 아닙니다. GM? 리비안이 나왔습니다. 리비안이요? 네, 리비안이 자동차 만족도에서 1등이 나왔습니다. 오. 그만큼 그러니까 전자장치를 빼고 자동차를 타기에는 만족도가 리비안이 가장 높다고 나타났고요. 두 번째가 미니, 세 번째가 BMW, 네 번째가 포르쉐, 테슬라가 다섯 번째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가 제네시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아마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이제 눈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우스갯소리로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의 세 가지 거짓말이 나왔어요. 오토 파일럿, 로보택시, 도지코인 결제. 요 세 개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모델 Y 중에서 일부 모델이 1,000만 원을 지금 인하해서 판매 중이다. 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테슬라는 아마 진짜 구슬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뭐 그 정도로 계속 여기저기서 지금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 좋아지게 될지 사실 이제 항상 보면은 뭐 실적 발표 전후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지거나 하는데 이번 실적 발표 내용도 좀 실망스럽고 해서 어떻게 될지 참. 그리고 최근에 뭐 계속 주말 사이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뭐 재선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계속 좀 부정적인 이슈만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태양광 관련한 기업들. 태양광 업체들이 어제 한 연 3일 동안 다 급등을 했고요. 퍼스트 솔라가 어제 3.74%, 그다음에 썬파워가 14%, 솔라엣지가 한 6%가 지금 올랐는데요.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부 보조금 지급이 임박했다라는 소식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지금 미국 진출을 지금 확대를 하면서 같이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기업은
코르테바. 코르테바. 네. 코르테바.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 회사거든요. 미국에서는 2019년 듀퐁에서 이제 독립한 농약 및 종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에그리 비즈니스에서는 사실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8일 실적 발표에서 이제 다소 밀리는 모습에 있었어요. 그러나 올해 환경이 워낙 지금 안 좋아지면서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상향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비료 제조사인 CF 인더스트리얼도 이제 한 2.27% 올랐고요. 코르테바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어제 한 3% 계속 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에어비앤비입니다. 네,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했고요. 팬데믹 종류 이후 글로벌 여행에 대한 매출이 확대 중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중요하게 지난해 한 12월 달부터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그 게임 플래너 AI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AI 비서인 시리와 그다음에 삼성 AI 비서인 빅스비 개발에 참여했던 애덤 샤이머가 창립한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응용 AI를 어떻게 갖고 에어비앤비가 시너지 효과를 낼지. 그래서 앞에 AI가 또 들어가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에 또 한 5%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기업들 몇 가지 좀 확인해 볼까요? 두 회사만 볼게요. 네. 일단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저 컴퓨터 하드웨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AI 쪽 관련된 제품을 좀 많이 만들어 갖고 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전망치를 약간 하회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한 6.73%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AI 열풍의 숨은 수혜주긴 한데 조금 더 여기는 좀 시간을 보고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레티스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지금 소자 쪽에서 시장 점유율 2위 한 4위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최강자예요. 그런데 시간에서 결국은 실적 부진으로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컨덕터 쪽도 AI 쪽이 안 들어가면은 아직까지는 좀 매출이 올라오고 장이 좀 턴하는 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주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굵직한 이슈도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3일 소비자 물가지수 1월달 CPI. 네, 이것하고 16일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나오고요. 오늘 저희들 이제 기업 실적 보시면은 재밌는 기업들이 많아요. 코카콜라하고 쇼피파이, 에어비앤비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조에티스라든지 AIG, 그다음에 웰타워, 바이오젠,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회사들 또 숨은 곳곳에서 좀 강자인 회사들이 또 발표가 되니까요. 오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오늘 밤에 예정된 CPI 발표 내용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휴일을 마치고 돌아온 화요일 방송 모두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 4거래밖에 남지 않았고요. 과연 오늘 또 국장은 어떤 움직임 보이게 될지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